네, 미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 연결고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휴렛패커드, HP죠. 이 코로나 이후에도 PC 수요가 견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 매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들어주시죠. 예, 일단은 사실은 이제 PC 수요 관련돼서는 사실 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이제 갑작스럽게 작년에 좀 PC 수요가 좀 늘었는데 네네. 이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으로 복귀하다 보면 이 PC 수요가 좀 이제 줄지 않을까라는 사실 이제 계속 어떤 뭐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제 HP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상당히 좀 인상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수요 전망이 견고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실적 가이던스를 좀 상향 조정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제 HP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좀 크게 좀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정용에서 쓰던 PC의 수요는 분명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그랬죠. 재택근무를 하고 이제 오피스를 이제 복귀하다 보면, 이제 사무실에 있는 PC가 네네.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냐. 안 썼으니까. 네, 그 PC에 대한 이제 어. 교체 수요나 업데이트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해서 이 가정용 PC의 수요가 떨어지는 것을 네. 사무기기 어떤 수요로 대체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기업 수요가 분명히 개인 소비를 만회할 것이기 때문에 PC 수요는 분명히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예견을 했고 네. 또 여기서 또 제가 또 HP에도 주목했던 게 뭐냐면 이게 프린터 같은 사업 같은 거 보면 네. 프린터 사면 그냥 기계는 한 번 사고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잉크 같은 토너, 거.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약간 구독 서비스로 또 이것도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모품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예. 이 구독 서비스가 이제 HP 흔히 해서 이제 컴퓨터 주변 기기에도 들어오는 그런 좀 상황이 됐다. 그래서 뭐 이제 3D 프린터, 게임용 마우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보면 대부분 게임도 다 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시장이.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게임 쪽으로도 확실히 힘을 실어주는 모습.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게임용 전용 뭐 마우스, 헤드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장치로도 HP도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네네.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HP는 좀 강력하게 내년에 수요가 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HP에서 또 이제 최근에 한 가지 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보안. 네네. 보안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갖고 뭐 이제 협상을 하거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요구하는 뭐 이제 그런 랜섬웨어까지도 사실 이제 공격을 하는 좀 어떻게 보면 해커들의 좀 지능이 워낙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 좀 기업의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상당히 보안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HP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인데 거기다 이제 보안 솔루션을 좀 탑재를 하는 그건 소프트웨어죠. 예, 모습을 예.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제 HP 슈어 이제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이런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PC를 키는 순간부터 네. 끄는 순간까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보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솔루션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결합을 해서 그래서 PC를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PC를 살 때 그것까지 깔아서 사면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뭐 소프트웨어를 다시 깔지 않더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다 보안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좀 방점을 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시스템 내외부에서 거의 모든 보안의 위험을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겠네요. 네, 특히 컴퓨터만 사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기업 이제 전용으로 제가 볼 때 나올 거, 그러니까 뭐 소비자도 그렇지만 이제 네. 개인 소비자도 그렇지만 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러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HP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구독 수업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좀 탑승을 하면서 물론 이제 PC의 수요가 견고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전히 좀 대립이 있죠. 네.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등. 근데 어쨌든 HP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배당 성향까지 올리고 가이던스까지 올린 거 봐서는 상당히 좀 자신 있는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 뭐 집에 있는 PC보다 회사 PC가 성능이 떨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소모품이라서 또 바꾼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HP의 이런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배당 성향까지 올리는 이런 자신감, 이게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연결해 볼까요? 일단 뭐 컴퓨터 주변 기기 하면 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보게 되면 어쨌든 뭐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주변 기기를 다 만들 수 있는 다 만들죠. 네, 네. 인프라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보다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랩이 가장 유명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네. 안랩은 좀 안타깝게도 최근에 좀 정치적인 이슈랑 좀 많이 엮여 있는, 그러니까 좀 특정 후보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 안랩 같은 경우는 기업의 구조나 제가 볼 때는 솔루션은 상당히 탄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만 보면 네, 회사 예. 자체를 보게 되면 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뭐 안랩 엑스캐너 같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악성 코드 진단 및 치료 솔루션을 계속 내놓고 있는 부분들 네, 또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제가 좀 최근에 봤었을 때는 이제 좀 그런 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슈에 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고 시가총액도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보안에 관련된 부분, 보안 솔루션에 관련돼서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올 4월부터 지금 꾸준히 지금 기간 조정을 좀 잘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PC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뭐 이렇게 PC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이제 PC에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부분, 굳이 뭐 새로운 수요가 그렇죠. PC를 사서 수요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안랩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휴레패커드가 이제 하드웨어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로 약간 변화를 주면서 이제 구독에 대한 시스템까지 넣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반도체 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 그리고 안랩과 관련해서 보안 관련된 종목들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유나이티드 항공. 뭐 오늘 휴레패커드도 그렇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그렇고 평소에 이제 봐주시지 않았던 새로운 네. 그런 종목들을 가져와 주시는데 여름 여행 수요 회복에 이제 올해겠죠. 그런 매출이 성장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항공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항공주는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위드 코로나의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혜 쪽에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근데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아직은 이제 매출이 다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미국이나 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위드 코로나 그렇죠.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방역 체제로 전환하면서부터 항공사의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 3분기부터 델타 항공 같은 경우도 흑자로 전환했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3분기 지금 매출이 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네. 가이던스보다 높게 나왔어요. 물론 좋았네요. 예 이제 뭐 2019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3분기보다는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이제 부활의 날개를 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 4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3분기랑 비슷한 아니 오히려 좀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바로 11월부터 미국의 접신 백종을 이제 마치면 멕시코, 캐나다 이런 쪽에 있는 외국인들도 이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좀 그런 이제 개방을 하겠다라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보면 이제 국내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제선이라든지 비즈니스 여행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4분기는 실적을 좀 더 3분기보다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실적은 3분기보다 4분기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유가죠, 유가. 유가가 계속 오르죠. 예, 유가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다시 재개하는 거 비해서 유가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물가가 상당히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음.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기름 넣을 거잖아요. 때 비싸니까. 예, 예. 그만큼 이제 여객 그 이제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화물에 대한 수요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빨리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연료비 지출이 뭐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항공 유가가 4분기에 뭐 전체 지출 매출의 거의 6% 정도 되는데 한 8%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악재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11월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얼만큼 고객이 들어오는지 유가가 빨리 얼만큼 안정화 되는지가 사실 상당히 좀 관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도 여러 가지 항공주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대형주 쪽에서 골라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좀 대표적인 게 일단은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결국은 이제 해외 고객들이 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일단 장거리 노선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 지금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은 이미 좀 시작을 했죠. 그렇죠. 예, 뭐 사이판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다녀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눈에 띄는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몰랐어요. 네, 네. 모르겠지만 그러다 근데 항공주도 사실 유가라든지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항공이죠. 이제 특수한 경우죠. 왜냐하면 둘의 지역 이제 결합 그 기업 우리나라 결합. 이슈죠. 예. 네, 근데 약간 좀 지연이 되면서 사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좀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고점에서 좀 다시 내려온 모습들 또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시아나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기업 결합 심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점, 불확실하다는 점, 그게 거기다 반영되는 또 거군요. 유가에 대한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좀 같이 녹아나면서 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똑같이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특히 항공 화물에 대한 실적이 워낙 좋고 그렇죠. 이제 4분기부터 우리나라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 네, 위드 코로나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데 앞에서 이제 뭐 글로벌 항공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가지 이슈는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대한항공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증권가에서 탑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좋아졌고 이제 부채 한도가 많이 낮아졌고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이제 실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금 눌렀을 때 담아라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이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네. 아시아나항공은 어쨌든 지금 부도 위기고 상당히 지금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손이 안 나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 이 아시아나항공을 처리하지 못하면 네. 결국 대한항공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장거리 노선은 독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국가에서 처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M&A 관련된 이제 매물이 될 거고 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에 더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걸 역으로 한번 이용해 보자 이렇게 네, 얘기를 좀 네.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휴레패커드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안내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홀딩스와 관련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잘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